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데드풀과 울버린은 영화 시작부터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까지 무수한 떡밥과 이스터에그들이 범벅인 영화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찾아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화의 시작과 동시에 누군가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로고송을 흥얼거리는데요. 그 정체는 바로 데드풀이었습니다. 참고로 마블의 로고송에 애드립을 추가한 시초는 영화 토르 라그나로크의 타이카와 함께하는 비하인드 촬영 순간을 담은 블루레이 홍보 영상이 처음이었네요. Marvel Studios, Marvel Studios. 로건의 무덤을 파묘하는 현장에는 I like me가 적힌 머그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컵은 디즈니의 인수로부터 살아남은 데드풀의 나르시시즘적인 모습을 대변해주며 또한 TVA의 본부에서 한 직원이 이 컵을 들고 있었고 심지어는 데드풀과 울버린 스포티파이 홍보 영상에서도 이 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속한 유니버스의 존속을 위해 마지막 희망인 로건의 생사를 확인하는 데드풀은 그가 진짜로 사망했음에 매우 빡쳐하며 삽으로 마구 내리칩니다. 이는 영화 로건에서 울버린의 일이 잘 풀리지 않자 삽으로 고장난 차를 내리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네요. 데드풀을 찾으러 온 TVA의 헌터는 그가 신성한 타임라인에 대한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이는 데드풀2에서 케이블의 시간이동 장치를 남용한 것에 대한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투를 벌이기 전 데드풀은 인간의 신체에 206개의 뼈가 있다고 하지만 가십걸을 볼 땐 207개의 뼈가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드라마 가십걸의 주연 배우이자 라이언 레이놀즈의 실제 아내인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출연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본인의 제3의 다리가 단단해진다는 그러니까 물렁뼈 하나가 더 추가된다는 몹시 데드풀스러운 식극음 드립이 되겠습니다. TVA의 요원들이 고어하게 죽어나가는 오프닝 크레딧의 BGM은 90년대 미국의 인기 뮤지션 보이그룹인 엔싱크의 바이바이바이란 곡입니다. 이 때문에 엔싱크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14년 전에 업로드한 바이바이바이의 뮤직비디오 영상 제목에는 데드풀과 울버린의 키워드가 달리며 물 들어올 때 노젓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해당 노래에 맞춰 춤을 췄던 댄스풀을 연기한 배우는 배우 라이언 레이놀즈가 아닌 닉 폴리라는 전문 댄서였다고 하네요. 울버린의 클로를 장착한 데드풀의 모습은 원작 코믹스에 이 장면을 모티브로 한 듯 보입니다. 누군가에게 면접을 보러 간 데드풀의 장면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시초가 되었던 아이언맨 1편의 감독이자 작중 토니의 운전기사에서 이제는 어벤져스의 보안팀장이 된 해피오건 역의 존 파브르 감독 겸 배우가 카메오로 등장했습니다. 해피의 사무실은 아주 그냥 이스터에그들이 넘쳐나는 장소였는데요. 먼저 그의 뒤편에는 아이언맨 마크2의 헬멧과 페퍼포츠가 표지 모델로 있는 잡지, 콜슨 요원이 모았던 캡틴 아메리카의 카드들, 그리고 스타크 인더스트리 CEO 데스크에 있던 장식품, 또 책상 한쪽엔 토니가 동굴에 납치되었을 때 만들었던 첫 번째 아크 리액터가 놓여 있었고 창가 쪽엔 아이언맨 1편과 2편에서 떡밥으로 등장했던 캡틴 아메리카의 프로토타입 방패가, 다음 웨이드의 뒤편에는 스타크 엑스포에서 어린 시절 피터 파커가 착용했던 아이언맨의 헬멧 모양과 그 뒤로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나왔던 토니와 피터가 함께 찍은 사진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론 구석 책장 속에는 아이언맨2에서 활약을 보여줬던 아이언맨 마크5 슈트케이스까지 마블의 추억을 떠올려주는 소품들을 찾는 재미가 쏠쏠한 시간이었습니다. 중고차 딜러로 살아가는 웨이드가 직장 동료인 피터를 부를 때 그를 슈가베어라고 하는데 이는 데드풀2에서 엑스포스의 멤버였던 피터에게 붙여준 별명을 그대로 부르고 있었네요. 웨이드의 깜짝 생일 파티에는 데드풀 1편과 2편의 핵심 조연 캐릭터였던 전 여친 바네사, 택시기사 도핀더, 룸메이트 블라인드 엘, 직장 동료 피터, 엑스맨, 콜로서스, 메가소닉 티네이지 워헤드, 그리고 그녀의 여친 유키오, 전 엑스포스 멤버 러스티, 마지막으로 술집 취객 벅까지 다양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블라인드 엘은 코카인을 그들만의 은호로 만들어 Do you want to build a snowman? 라고 하는데 이는 디즈니에 인수되어 겨울왕국의 OST를 의식한 드립이었습니다. Do you want to build a snowman? 벅에게 되사칠 기회를 주지 않는 웨이드의 모습은 데드풀2에서 Denial is just one of the 5 stages of grief. Jesus Christ, Buck. No more speaking lines for you. 의 연장선이 되겠습니다. 유키오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웨이드 역시 Bye, Wade. Bye, Wade. Bye, Wade. And hi, Yukio. Hi, Yukio. Hi, Wade. Bye, Wade. Bye, Yukio. Bye, Wade. Bye, Yukio. 전작의 연장선이 되겠습니다.
웨이드를 찾아온 TVA 헌터들의 타임스틱을 보고 Pegging isn't new for me, friendo. 라고 말한 이유는 데드풀 1편에서 진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웨이드가 TVA의 모니터에 등장한 캡틴 아메리카를 보고 경례하는 이유는 원작 코믹스에서 데드풀이 존경하는 유일한 캐릭터가 캡틴이었기에 이 설정을 모티브로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모니터 속 데드풀을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토르를 볼 수 있는데 이는 토르 다크월드에서 이 장면을 재활용한 장면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이 모습이 앞으로 벌어질 신성한 타임라인의 한 부분이라는 것인데 어쩌면 추후 어벤져스 시크릿 워즈에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감히 예상해봅니다. 데드풀의 슈트 착용을 도와주는 이 수염이 덥수룩한 남자를 비어도라고 부르는 웨이드. 여기서 비어도는 남자들의 수염 및 머리카락의 케어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이 로고가 그를 닮았기에 비어도라는 별명을 붙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별명의 제왕 토니 스타크를 떠올리게 하는 센스인 거죠. Okay, Mr. Clean's on his own page. 다시 현 시점으로 돌아와 TVA 헌터들과 전투를 벌이며 울버린의 클로를 제대로 다루기 힘들어하는 데드풀이 맨골드가 고생했을 거라고 말하는데요. 그가 언급한 제임스 맨골드는 영화 더 울버린과 로건의 감독이었습니다. TVA 헌터가 캐나다를 언급하며 자극하는데 제대로 긁혀버린 데드풀은 단숨에 목숨을 끊어버리고 내 나라의 이름을 네 연병할 주둥이에서 꺼내지마 라고 말합니다. 이는 2022년 3월 27일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윌 스미스가 코미디언 크리스 락의 선 넘는 개그를 듣고 뺨을 후려 갈긴 뒤 Keep my wife's name out your fucking mouth! 라고 했던 사건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본인이 속한 시간선을 지키기 위해 다른 유니버스의 로건들을 찾으러 다니는 데드풀은 그 속에서 여러 종류의 울버린들을 만나게 됩니다. 원작 코믹스 키 작은 울버린, 아포칼립스 속 오메가 울버린, 울버린 패치에 안대를 착용한 울버린, 올드맨 로건의 늙은 울버린, 슈퍼맨으로 유명한 배우 헨리 카빌이 카메오로 출연한 카빌린, 붉은색 해골 무덤 십자가에 매달린 언캐니 엑스맨 울버린, 클래식 슈트를 착용하고 헐크와 싸우고 있던 울버린. 이때 클로에 비친 헐크의 모습도 깜짝 등장했었습니다. 한참을 돌고 돌아 드디어 술집에서 울버린을 만나게 되는데 이 장면은 이전 시리즈부터 등장한 전형적인 울버린 등장 클리셰입니다. 울버린이 슈트를 입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곤 이 슈트를 착용하는데 20년이 넘게 걸렸다고 말하죠. 울버린은 시리즈의 최초인 2000년 개봉작 엑스맨에서도 검은색 슈트만 입었을 뿐 원작 코믹스의 슈트를 입은 건 올해 개봉한 데드풀과 울버린에서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TVA로 울버린을 데리고 오면서 이 녀석도 뮤지컬은 가능하다고 말하는 데드풀의 드립은 휴잭맨이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 위대한 쇼맨을 의미하는 제4의 벽을 뛰어넘는 개그였습니다. 깨어난 울버린에게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온 걸 환영한다는 데드풀은 말이 끝나자마자 지금 저점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MCU의 작품들이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로 계속해서 좋지 않은 흥행 기록들을 남겼기에 이를 인지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TVA에서 추방된 데드풀과 울버린은 보이드라는 공간에 갇히게 되는데요. 이 보이드 속에는 정말 다양한 떡밥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 상관없이 영화 속 보이드에 등장한 모든 떡밥들을 한꺼번에 정리해보자면 쓰러진 데드풀의 옆으로 시크릿 워즈 코믹북, 코믹스에서 토르가 썼던 클래식 헬멧, 하이드라 캡틴 아메리카의 카이트 실드 모양의 방패, 이제는 막을 내린 20세기 폭스의 로고, 쉴드의 헬리캐리어와 레비아탄의 시체, 퍼스트 어벤져에서 레드 스컬이 타고 다니던 차량, 고전 코믹스 판타스틱4에 등장한 판타스티카, 드라마 문라이트에서 마크 스펙터가 몰았던 아이스크림 트럭, 엑스맨 최후의 전쟁에서 매그니토가 부숴버린 금문교, 드라마 로키에서 등장한 보이드에 서식하는 생명체 나르바스, 보이드의 변종 청소기 알리오스, 자이언트 앤트맨의 변사체, 타노스 군대의 큐십,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함선 베네타, 아스가르드의 궁전 등 정말 다양한 떡밥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이드에서 만난 첫 번째 인물은 우리에게 캡틴 아메리카로 친숙한 배우 크리스 에반스였는데요. 여기에 또 그의 카메오 출연에 생각지 못한 반전을 주었고 그로 인해 MCU의 캡틴 아메리카가 아닌 20세기 폭스의 조니 스톰, 휴먼 토치 역으로 등장했습니다. 추가로 그가 뛰어내리는 포즈, 일명 슈퍼히어로 랜딩은 데드풀이 이전 작품에서부터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히어로들의 퍼포먼스였습니다. Superhero landing! Superhero landing coming up! 주인공 일행에게 찾아온 뮤턴트 군단이 등장하는데 이때 핵심적인 인물로는 엑스맨 오리지널 시리즈에 등장한 세이버투스와 두꺼비 능력을 사용하는 토드, 그리고 불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파이로가 있겠습니다.
울버린과의 승부에서 패배한 세이버투스의 목을 들고 뜬금없이 퓨리오사를 언급하는 데드풀. 이는 영화 매드맥스가 떠오르는 비슷한 분위기에 던진 센스 있는 드립이었습니다. 데드풀과 울버린을 전자석으로 포획하게 되는데 이때 강력한 자성 때문에 무언가 날아와 그들을 기절시킵니다. 이 물체는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에 등장했던 로봇 센티널의 다리 부품이었습니다. 이 센티널의 다리 부품은 이후 카산드라 노바 기지에서 탈출할 때도 사용하게 됩니다. 보이드를 설명하는 조니가 리드를 언급하는데요. 그가 말하는 리드는 이안 그루퍼드가 연기했던 리드 리차드를 말하는 것이겠죠. 사망한 자이언트 앤트맨을 본 데드풀은 폴러드도 결국 늙었다고 말하는데, 이는 해외 커뮤니티에서 앤트맨의 배우인 폴러드가 나이에 비해 늙지 않는 동안 배우이기 때문에 생겨난 드립이 되겠습니다. 카산드라 노바의 기지에는 여러 종류의 뮤턴트들이 있었는데 화끈한 순간이동의 능력 아자젤, 괴물같은 괴력의 저거노트, 기다란 아다만티움 손톱에 레이디 데스 스트라이크, 인간 탐지 및 축지법의 칼리스토, 온몸에 가시가 나오는 퀼, 사이킥 에너지로 카타나와 채찍을 만드는 사일록, 기지의 문지기 블룹, 실사영화 데어데블의 빌런이었던 불스아이. 어후, 뮤턴트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 못 찾은 것 같은데 이 밖에도 여러분들이 발견한 다른 뮤턴트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데드풀의 풍돈 주둥아리 술로 멘탈이 긁힌 카산드라 노바는 조니의 뼈와 살을 분리해버리는데요. 이때 데드풀은 자신이 좋아하는 크리스가 아니었다고 하죠. 참고로 마블에는 다양한 크리스들이 존재하는데요. 토르 역의 크리스 햄스워스, 캡틴 아메리카 역의 크리스 에반스, 스타로드 역의 크리스 프렛이 있습니다. 그럼 이들 중 데드풀이 가장 좋아하는 크리스는 누구였을까요? 카산드라 노바가 등장할 때 타고 나왔던 휠체어는 찰스 자비의 교수, 일명 프로페스 X의 것이었습니다. 알리오스의 습격으로부터 도망친 데드풀과 울버린이 어째 쬐끔 시끄금스러운 자세로 붙어있는데 이때 데드풀이 블레이크에게 이른다고 경고하죠. 여기서 블레이크는 데드풀을 연기한 배우 라이언 레이놀즈의 실제 아내인 블레이크 라이블리라는 사실, 이젠 본인이 영화의 배역을 연기하는 배우라는 것까지 인식한 데드풀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도그풀이 등장하면서 가수 크리스 디 버그의 레이디 인 레드라는 곡이 BGM으로 흘러나오는데요. 가사의 내용은 붉은 옷을 입은 그녀에게 한눈에 반해 사랑에 빠졌다는 것으로, 이는 도그풀에게 완전히 빠져버린 데드풀의 감정을 전달해주는 OST였습니다. 데드풀과 정반대인 나이스풀이 등장해 레이디풀의 임신 소식을 전하는데요. 이는 실제 라이언 레이놀즈의 아내인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네 번째 아이를 임신한 것에 대한 언급으로 보입니다. 나이스풀에게 로건을 소개해주면서 TMI로 그가 이혼했다는 사실까지 말해주는데, 이는 로건이 이혼한 것이 아니라 배우 휴잭맨의 이혼을 말하는 것으로 이 역시도 데드풀만이 가능한 제4의 벽을 넘는 배우 드립이었습니다. 차로 이동하는 도중 데드풀은 울버린의 슈트를 궁금해하며 마치 미식축구팀인 로스앤젤레스 램스에서 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는 팀의 유니폼의 색 배합이 울버린의 슈트와 비슷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수석에서 Stop it. 딱 봐도 어떤 영웅의 손동작인지 아시겠죠? 차 안에서 말싸움에서 몸싸움까지 이어지며 데드풀의 머리로 라디오를 내리칠 때 나오는 첫 번째 곡은 휴잭맨 주연의 위대한 쇼맨의 OST인 더 그레이티스트 쇼라는 곡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싸움에 지쳐있는 이 둘을 납치하고 그들이 도착한 곳엔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에 운다고어 산에서 봤던 스칼렛 위치의 조각이 나옵니다. 데드풀이 깨어난 곳은 토르 라그나로크에 등장했던 헐크의 침대입니다. 이곳은 저항군의 비밀기지였고 그들의 멤버들로 매우 놀라운 카메오들을 볼 수 있었는데, 과거 20세기 폭스의 영화 블레이드의 뱀파이어 헌터 웨슬리 스나이프스, 데어데블에서 엘렉트라를 연기한 제니퍼 가너, 디즈니의 20세기 폭스 인수로 제작이 취소됐던 겜빗, 마지막으로 영화 로건에서는 어렸지만 이제는 제법 어른이 된 X-23 로라까지 등장합니다. 겜빗은 카산드라 노바와 맞서 싸우다 죽은 멤버로 매그니토, 퍼니셔, 퀵실버, 그리고 데어데블을 언급하는데요. 이때 데드풀이 데어데블의 죽음에 유감을 표하지만 엘렉트라는 쿨하게 괜찮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실사 영화에서 데어데블을 연기한 벤 애플렉 배우가 엘렉트라 역 제니퍼 가너의 전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안 좋게 헤어진 것 같죠? 카산드라 노바의 초능력을 막기 위해서 저거노트의 헬멧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저거노트는 이복 형제인 찰스의 초능력을 막기 위해 헬멧을 착용합니다. 즉 같은 계열의 능력인 카산드라 노바의 초능력 또한 막을 수 있던 것이죠. 로라에게 자신의 슈트에 대해 설명하는 울버린으로부터 과거의 동료들인 스콧, 진, 스톰, 비스트 등이 언급되는데요. 이들은 모두 오리지널 엑스맨 시리즈에서 울버린의 동료들이었습니다.
블레이드가 퍼니셔의 바주카를 꺼내드는데 데드풀이 어떤 종류의 퍼니셔의 바주카냐고 물어보죠. 그 이유는 퍼니셔를 연기한 배우들로 토마스 제인, 돌프 룬드그렌, 레이 스티븐슨, 마지막으로 존 번탈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블레이드는 오직 한 명의 블레이드만 존재한다고 말을 하지만 뭔가를 알고 있는 듯 데드풀은 의아한 표정을 짓죠. 왜냐하면 현재 마블에서 배우 마허샬라 알리가 주연을 맡은 블레이드가 리부트 작품으로 개봉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전투를 앞두고 X-23 로라가 선글라스를 착용하는데 이 선글라스는 영화 로건에서 로라가 애착을 보였던 선글라스와 같은 것입니다. 데드풀과 울버린이 카산드라 노바의 기지에 침투하고 이때 저항군들이 입구를 막아서게 되는데요. 여기서 블레이드는 Some motherfuckers are always trying to ice skate uphill. 라고 말을 하죠. 이 대사는 과거 영화 블레이드에서 Some motherfuckers are always trying to ice skate uphill. 의 오마주가 되겠습니다. 카산드라 노바가 앉아있는 의자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 등장한 타노스의 의자입니다. 카산드라 노바에게 헬멧을 씌운 결정적인 순간 파이로가 배신을 하게 되는데 이는 오리지널 엑스맨 시리즈에서도 파이로의 포지션이 배신자였기에 그 설정을 그대로 이어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카산드라 노바는 마법사의 변종을 죽이고 얻은 슬링링을 사용해 포탈을 만드는데 이때 데드풀은 스트레인지를 언급하며 마블의 반짝이는 동그라미라고 하네요. 데드풀과 울버린이 튕겨져 나가 떨어진 가게의 이름은 라이펠드의 딱 맞는 신발 가게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라이펠드는 데드풀의 원작자 롭 라이펠드로 그는 캐릭터의 발을 너무 못 그리기로 유명하기에 영화상에서 이런 식으로 디스한 것이었습니다. 도그풀과 함께 다시 등장한 나이스풀을 Van Wilder doing here? 벤 와일더라고 부르는 데드풀. 이는 과거 2002년 라이언 레이놀즈의 주연 영화 벤 와일더를 말합니다. 이에 받아치듯 본인도 제4의 벽을 넘을 수 있다는 나이스풀이 갑자기 The proposal. 라고 말하는데 이 역시도 2009년 라이언 레이놀즈의 주연 영화 프로포즈를 언급하네요. 거대한 포탈 속에서 마침내 데드풀 군단이 등장하는데 이때 주요 멤버로는 그들의 리더 레이디풀, 참고로 라이언 레이놀즈의 아내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연기했다고 합니다. 입이 거친 키드풀, 귀여운 베이비풀, 머리만 떠다니는 헤드풀, 서부의 총잡이 카우보이풀, 라이언이 구단주로 있는 렉섬 AFC 지역의 국기가 그려진 웰시풀, 캐나다 국기가 가슴에 그려진 캐나다풀, 그 밖에 데드풀 2099, 로닌풀, 젠풀, 골든에이지 데드풀 등 너무 많아서 이것 또한 여러분들의 댓글로 제보받도록 하겠습니다. 데드풀 군단을 본 데드풀 프라임은 멀티버스를 제발 그만두라고 망했다고 말하는데 이는 멀티버스 사고로 넘어온 서사의 작품들이 명백히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나이스풀을 고기방패 삼아 도피했지만 그에겐 힐링 팩터의 능력은 없었죠. 이를 본 울버린은 데드풀에게 God's perfect idiot. 라고 말합니다. 이는 데드풀 1편의 오프닝 크레딧에서 데드풀을 표현한 별명이 되겠습니다. 데드풀 군단과 전투 전 드디어 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울버린이 슈트에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참고로 이 마스크의 첫 등장은 더 울버린의 삭제 장면에서였습니다. 데드풀 군단과 전투를 벌이는 도중 버스의 측면에는 마블 작품에 빠지지 않고 등장한 최고의 카메오 스탠리의 사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카산드라 노바가 시간선을 붕괴시키자 시공간이 스파게티 면발처럼 분해되는데요. 이는 드라마 로키에서 시간선이 붕괴될 때와 같은 증상입니다. 세상을 지키기 위해 본인의 희생을 결심한 데드풀은 자신을 스팍이라고 하며 유리창에 특이한 손모양을 하는데요. 이는 영화 스타트렉 칸의 분노에서 스팍이 함선을 구하기 위해 희생하는 장면을 오마주했습니다. 헌터 B15는 카산드라 노바를 오메가 레벨의 뮤턴트로 분류하는데 이는 매그니토나 진그레이와 같은 가장 강력한 뮤턴트들을 지칭하는 오리지널 코믹스 용어입니다. 모든 일이 끝났으니 울버린에게 슈아마를 먹자고 하는 데드풀. 슈아마는 어벤져스에서 모든 사건이 해결되고 토니가 멤버들에게 먹자고 했던 음식이었습니다. You ever tried shawarma? There's a shawarma joint about 2 blocks from here. I don't know what it is, but I want to try it. 영화의 엔딩에서 데드풀과 울버린이 친구들과 파티를 즐길 때 그들이 먹고 있는 피자 상자에는 Feige's famous pizza 라는 상표가 보이는데 이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수장 케빈 파이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쿡 영상에는 20세기 폭스의 마블 히어로 작품들의 메이킹 영상이 나오는데요. 그 시작을 알리는 최초의 영화로 2000년에 개봉한 오리지널 엑스맨 1편이 등장하며 울버린을 연기한 휴잭맨의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영상이 시작됩니다. You're not the only one with gifts. What is this place?
두 번째 쿠키 영상은 조니 스톰의 죽음이 본인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하소연하는 데드풀의 영상으로 그들이 잡혀가는 케이지 속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는 일종의 개그적인 장면입니다. 이는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 역시 크리스 에반스가 연기했던 캡틴의 개그적 쿠키 영상을 떠올리게 되네요. 끝! 자, 오늘은 이렇게 데드풀과 울버린의 영화 속 떡밥과 이스터에그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근데 떡밥과 이스터에그가 생각 이상으로 너무 많아서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반드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밀목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